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궁금해하는 그 사람, 나에게 과연 연락을 해올까라는 주제로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연락이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언제쯤 연락이 올지 시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연락이 오기 어려운 느낌이 든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 하양, 2번 보라, 3번 초록, 4번 노랑입니다. 끌리는 양쪽 색깔 선택하셔서 리딩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저와 함께 카드 뽑아보시면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하양님들. 보라님들. 초록님들. 마지막 노랑님들. 끌리시는 카드 뒷면 있으신가요? 네, 선택하셨으면 차례대로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하양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카드를 조금 더 뽑고 리딩해 드릴게요. 하양님들 상대방 분 과연 연락이 올까요? 과연 연락이 올까요? 지금 하영님들 상대방 분은 연락이 올까요?에 대한 어떤 질문의 대답은 연락을 할 생각은 들어오시거든요. 연락을 할까 말까라는 고민은 계속 들어오시는데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느껴져요. 아니면 연락을 오시더라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연락이 오실 가망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유는 연락을 지금 안 한 지 좀 오래되셨다? 아니면 연락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원인들로 좀 느껴져요. 일단 가장 크게는 헤어진 지 좀 오래되셨거나 연락을 안 한 지 좀 오래되신 분들, 상대방 분과 그런 하양님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런 상대방 분에게는 지금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궁금함이 들어오고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연락을 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끊기신 그 시간이 짧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한번 좀 용기 내서 전화를 해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다. 왜냐하면 너무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돼서 혹은 두 분 관계가 이미 좀 많이 멀어져서 내가 편하게 연락하기에는 좀 서먹서먹한 느낌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다. 상대방 분은 지금 좀 어렵다. 연락하기가. 마음이 좀 어렵다. 좀 불편하다. 그리고 좀 멀게 느껴진다.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분 관계의 분위기도 그렇게 쉽게 연락을 주고받기가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기 어려운 좀 상황이나 관계에 놓여진 분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두 분 관계가 좀 되게 냉랭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느낌도 조금 서로의 관계가 조금 얼어붙은 느낌이 있고 또 연락을 안 한 지도 좀 꽤 됐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은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긴 하지만 쉽게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 마음은 아직 그렇게 내가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문득문득 들어오긴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문득 정말 내가 갑자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문득 하양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내가 좀 울적하거나 뭐 비가 오거나 뭐 술을 마셨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놓여질 때는 연락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생각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기에는 상대방 분이 일단 두 분 관계에 있어서는 관심은 계속 있으세요. 상대방 분이 이 연락에 대한 문제나 하양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들어오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해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생각도 들어오는데 이렇게 불쑥 내가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일이나 해야지. 아니야, 내가 할 거나 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 연락을 좀 참고 있는 모습도 느껴져요. 내가 지금 연락해봤자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내가 뭐 연락한다고 해서 뾰족한 뭐 관계의 수가 있겠어? 뭐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어? 라는 조금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연락을 주고받을 때가 아니고 또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어쩌면 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이제 이렇게 연락 운에 대해서 카드를 뽑았는데 똑같은 카드가 지금 나왔거든요.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스트렝스 카드를 보면 이 두 카드 모두 이렇게 사자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분 관계는 좀 인내와 노력 이런 시간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지금 좀 참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양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연락에 관한 생각도 들어오는데 그 감정,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터놓고 내 마음을 또 연락하면서 좀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한데 그 상황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시기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고 이 분이 이제 약간 지금 아직까지도 약간 불편한 감정이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양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내가 편하게 연락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 이분 만약 연락이 된다? 그럼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꾹 참고 있다. 참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런 연락에 관해서는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 때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 그리고 내가 적절하게 좀 이렇게 좀 서로 지금 약간 냉랭하거나 서먹한 관계가 되셨다면 약간 이 시기를 좀 지나고 좀 내가 좀 더 편해졌을 때 혹은 상대방이 편해졌을 때 한 번쯤은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지금 가지고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때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 기다림과 참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하양님에 대한 생각이나 연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분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생각은 들어오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은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연락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많이 좀 참고 있다. 누르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지. 내가 할 거나 해야지. 정신 차리자.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영님들에게 뭐 연락이 아예 안 온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생각에 매여 있고, 이미 이렇게 연락에 관해서 하영님에 대해서 좀 기다림과 인내라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거 보면 늦게라도 혹은 좀 시일이 많이 지나서라도 한 번쯤 연락을 해오실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일단은 하영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항상 지금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이 생각을 그렇게 쉽게 떨쳐버리고 연락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은 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연락이 올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오긴 올 것 같다. 왜냐하면 계속 연락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그 연락을 좀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조언을 해드리자면, 하영님들은 그냥 스스로 조금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나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항상 뭔가 관계에 있어서 잘 안 되거나 또 이렇게 연락이 좀 소통이 어렵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 혹은 멀어졌는 경우에는 이것이 뭐 내 탓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이랬더라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미련도 갖고 후회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하영님들은 사실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분 관계가 뭐 어떤 관계이셨고 어떤 여정을 이제 겪으셨는지 카드를 통해서는 제가 그 카드는 뽑지 않았지만 이제 하영님들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라고 조언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타로에서는 지금 카드에서는 하영님들 충분히 했다라고 받아들이시라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껏 관계에 있어서 혹은 상대방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달라졌을까 이런 괜히 많이 고민하고 마음에 뭐 미련이나 이런 것들을 갖기보다는 나는 이제 충분히 했고 충분히 내 마음을 표현했고 충분히 상대방에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연락을 편하게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라고 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카드를 원인과 두 분 관계에 이렇게 원인 그리고 두 분 관계의 연락에 관한 결과와 조언 카드 이렇게 순서대로 뽑아봤는데요. 이 조언에서는 반복적으로 하영님들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또 나는 충분히 했다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더 할 건 없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여유롭게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카드가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지금 아예 하영님들을 배제하고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연락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계시고 단지 지금 상황에서 두 분 관계에 있어서나 시간에 있어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좀 있고 아직은 좀 서먹하거나 좀 불편하거나 이런 감정을 아직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뭐
정말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다든지 문자를 뭐 한두 개 썼다가 지운다든지 사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시도는 해보실 수 있는데 정작 보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느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양님들은 일단 연락을 오실 확률이 있으시다. 가망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언제쯤 연락이 오실지 그 시기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양님들 상대방 분 제 아까 연락 운으로 봤을 때는 며칠 안에 연락이 오실 것 같진 않으셨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달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의 카드를 쭉 봤는데요. 지금 상대방 분의 어떤 마음의 흐름과 연락의 흐름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카드가 잘못돼서 2번 뽑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카드가 똑같은 시기에 같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사실 이분이 생각보다 빨리 연락을 해오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1개월 내에 이분이 굉장히 고려를 하다가 연락이 오실 수 있다. 한 달에 지금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카드가 잘못돼서 다시 한번 섞어서 뽑았는데 지금 똑같은 카드가 똑같은 자리에 나왔거든요. 이건 저한테나 여러분 하양님들한테는 좀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아까 느끼기에는 정말 몇 달 혹은 진짜 뭐 반년, 1년까지도 저는 사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분이 분명히 하영님에 대해서 아까 계속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똑같은 카드가 또 나온 게 이렇게 행맨 카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벗어나지는 못한다. 데빌 카드도 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냉정과 열정 사이를 계속 반복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하양님한테 연락을 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다가도 또 안 돼. 이성적이고 좀 이런 현실적인 어떤 또 감정에 또 밀려오면서 참고 또 다시 감정적인 그런 또 소용돌이로 또 하양님을 생각하고 연락을 하고 싶다가도 또 참고 약간 그런 반복되는 리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연락에 대한 생각을 하실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하양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연락하고 싶고 너무 목소리 듣고 싶고 너무 소통하고 싶어서 힘든 시간도 보내실 수 있고 또 내가 조금 냉정하게 좀 이 상황과 이 관계를 좀 바라볼 때는 그거 자체가 나한테 너무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이분이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하양님을 대하고 연락하는 게 맞지 않지. 우린 이미 끝났고 이미 너무 많이 멀어졌고 우린 서로 조금 관계가 이미 좀 소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하양님이 나에 대해서 좀 마음이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 연락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거를 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에는 그게 남아있거든요. 오히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성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더 그 아래에서는 더 밀물이 이제 들어오듯이 감정이 막 들어오면서 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양님이나 하양님에 대한 연락에 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 카드가 되게 기복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한 달 내로, 어쩌면 정말 한 달 내로 감정이 확 앞서가지고 하양님들에게 연락을 해올 수도 있다. 네. 만약에 그 한 달 이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로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결국 못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좀 더 길어지실 수 있어요. 이제 넉 달, 5달 이렇게 점점점 길어지시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한 달 내로 만약에 연락이 안 오신다? 그러면 좀 더 장기적으로 기다리셔야 한다. 가장 좋은 시기는 한 달 내로 연락을 이제 그분이 상대방 분이 하양님한테 해오시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이분이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꽉 찼는데, 그리고 하양님에 대한 생각도 꽉 찼는데 연락도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정말 꾹 누르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하신다? 라고 봤을 때는 한 달이 아니면 사실 여러분들 한 5개월, 6개월, 1년까지 사실 기다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감정으로만 이렇게 쌓여 있다면 사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성이 들어오거든요. 이성적인 사고가 계속 들어오면서 연락하고 싶은 말 자꾸 누르세요. 네, 눌러요. 근데 누르면서도 또 힘들어. 그럼 또 연락하고 싶어. 근데 연락하려고 하는데 또 안 돼. 안 된다고 또 이성이 또 막아요. 그래서 또 연락을 참으면 또 힘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 무한 반복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굵직굵직한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연락에 관해서만큼은 하양님들만큼이나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 때론 그것 때문에 연락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상처도 받고 또 아픔도 느껴지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힘든 감정을 또 이겨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고 이제 지내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하양님들을 아예 잊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실 거예요. 왜냐면 행맨 카드가 아까도 나왔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언젠가는 하실 거다. 그런데 한 달 내로 연락을 해오시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한 달 내로 연락이 안 오신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 분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 분이 하양님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양님들은 만약에 이분이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하신다면 좀 마음을 아까 조언대로 편안하게 갖고 이제는 연락에 관해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시고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분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그만큼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연락할 여건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한 달 내로도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양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보라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보라님들 추가 카드 좀 더 뽑고 리딩해 드릴게요. 보라님들 상대방 분, 보라님들에게 연락을 해오실까요? 연락을 해오실까요? 네, 보라님들
카드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이제 질문은 연락을 해올까요? 라는 질문인데 연락을 해올까요? 라는 질문보다 질문에 대한 답보다 이분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분이 지금 후회나 미련,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라님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관계에 대해 생각했을 때, 아,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거 오해인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멀어져 있다면 이 관계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이 상황을 끝내고 가까워지고 싶고, 이제 연락이 안 되신다면 연락이 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이렇게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뭐 연락을 못 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제가 보라님들과 상대방 분의 어떤 관계나 어떤 연락을 서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연락을 해올까요? 라는 이 카드에서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 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빨리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게 있거든요.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관계의 끝은 아니신 것 같아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이 멀어짐의 끝.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의 끝을 빨리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고요.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가장 이제 많이 느껴지는 마음은 보라님들에 대해서 보라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네, 이분이 뭘 잘못하셨나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기는 쉽지 않거나 아니면 보라님들의 어떤 용서? 보라님들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크고 만약에 기다리다가 정말 이러다가 정말 둘이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거나 관계가 완전히 끝나거나 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관계가 정말 끝이 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분은 그때는 연락을 해오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다린 느낌이 있어요. 그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있고 미련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자기가 가진 미련, 후회, 후폭풍 뭐 이런 모든 감정들에 있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락을 해야 되겠죠?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지 이 감정이 해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 상황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후회가 되고 미련이 많이 남기 때문에 뭐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보라님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정 안 된다면 내가 연락해야지. 연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보라님들한테 좀 변명할 것도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건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그때 내가 했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내가 했던 행동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정말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본인이 원치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 근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연락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SNS를 한번 먼저 들어가 봐? 아니면 전화를 해봐? 아니면 카톡을 보내봐? 아니야 문자를 보내볼까? 이런 방법에 있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실 것 같고, 이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련과 후폭풍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후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좀 보라님들이 굉장히 나한테 소중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좀 놓쳤다라는 어떤 아쉬움, 그리고 소중함을 깨닫고, 또 어쩌면 이렇게 보라님들을 생각하다가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정말 밤새 보라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든지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네,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락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변화를 좀 빨리 하고는 싶은데, 이 상황을 변화를 하려면 연락을 해야 돼. 근데 연락을 그러게요. 이분이 지금 많이 후회와 미련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연락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당장 연락이 오실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런 바람들은 있는데 이 관계에서 뭔가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생각은 굉장히 깊이 들어오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연락은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연락할까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연락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실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라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드로 봐서는 보라님들에게 이분이 연락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먼저 연락하라라는 어떤 그런 조언은 해오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딱 중심을 잡고 일단 있어봐라, 버텨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라님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상대방 분의 어떤 그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라님이 내 연락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내가 연락해야지?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라고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일단 지금 딱 중심을 잡고 딱 있어야지 보라님들에게 상대방 분이 보라님에게 연락이 왔을 경우에 두 분 관계가 오히려 더 잘 풀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을 해올까? 혹은 내가 내 연락을 정말 기다리는 걸까? 이런 것들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좀 중심을 딱 잡고 보라님들이 해야 될 걸 딱 하시면서 기다리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라님이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도 고민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휴식 취하시면서 그냥 보라님의 삶을 좀 즐기고 있으면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고민은 상대방 분한테 그냥 밀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충분히 고민하고 나한테 연락해와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굳이 보라님들이 이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보라님들은 보라님들의 중심을 잡고 내 삶을 충실히 하시고 즐기시면서 보라님들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된다. 고민, 후회, 미련 이런 거 가지면서 이제 어떻게 두 분 관계를 이끌어 갈 것인지, 혹은 어떻게 연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방 몫으로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선택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보라님들은 여유 있게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너무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상대방 분의 마음에 어떤, 예를 들면은 지금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고 카톡 프로필이나 SNS 통해서 슬쩍슬쩍 보라님들에 대해서 자꾸 뭘 흘린다고 하시더라도 그거에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래 고민 실컷 해,
그리고 나한테 연락해와. 그리고 나한테 와. 이렇게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된다. 네, 카드는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미련이 남은데 연락을 안 해오실 수 없다. 근데 단지 어떻게 연락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식의 연락을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보라님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고, 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때가 되면 연락이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의 마음과 연락 오늘 조금 시기별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보라님들 상대방 분의 마음과 연락을 시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튕겨나온 카드를 취하도록 할게요. 이제 카드를 쭉 봤는데요. 이분, 지금 여왕제 카드가 아까도 나왔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좀 두 분 관계에는 여왕제 카드가 좀 눈에 많이 띄긴 해요. 여왕제 카드는 그냥 그 자체가 애정운이에요. 애정운이긴 한데, 이제 두 분 관계에 있어서 연관된 카드를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오시거든요. 근데, 한 달 내? 만약에 연락이 지금 끊기신 지 하루 이틀 되셨다. 지금 잠깐 다 떴다라는 상황이라면, 일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한 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한 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내로는 이분이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아까 굉장히 후회와 미련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어떻게 내가 당장 어떤 연락을 하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마음이랑, 일단은 본인 스스로 그냥 그 감정 자체 때문에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다. 연락을 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후회와 미련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거에 휩싸여서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고 후회도 하고 후폭풍도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에 그냥 휩싸여서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약간 그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고 좀 지쳐있는 상태이실 수 있다. 이분은. 그래서 좀 한 달 정도는 아마 쉽게 연락을 해오실 어떤 정신적인 어떤 여유가 없으실 거다. 마음적으로 그냥 굉장히 그 두 분 관계나 보라님에 대해서 생각만 계속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고민들만 굉장히 하시고, 두 분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변화를 쉽게 주시지 않으실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씩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할지. 여기 투 오브 펜타클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연락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냐면 감정이 막 들어오시거든요. 막 궁금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도 하고,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하고 있는지,
보라님이 자기랑 같은 마음인지, 뭐 마음이 변했는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염려도 되고, 정말 이 관계가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될까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오시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할지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또 고민을 하세요. 이분이 일단 연락을 하게 되시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연락을 하게 되시는 시점이 이제 4개월 아니면 연락이 끊긴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지금 뭐 잠깐 다투신 경우에는 뭐 진짜 4주 안에는 연락이 오세요. 근데 이 4개월 시점에서 왜 연락을 하게 되느냐? 이분이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다른 상대가 생겼을까? 내 아들을 잊었을까? 혹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집착 같은 마음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라님들을 정말 나 없이도 보라님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라님들은 그냥 보라님들 삶 즐기시면서 여유롭게 중심을 잡고 그냥 살고 계시면 된다. 근데 그런 모습을 어필을 하시면 상대방 분이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시거든요. 아, 진짜 나 없이도 보라는 잘 지내네? 난 이렇게 미련이 막 남고 후회가 되는데, 근데 보라는 나 없이 너무 잘 지내고 너무 삶을 즐기고 있고 하니까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게 많이 일어나세요. 특히나 보라님들한테 나 말고 다른 이성이 있을 거다, 생겼을 거다라는 어떤 상상이나 생각을 하시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영영 보라는 내 건데 놓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그 집착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여러분을 지금 계속 주시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보라님들 주변에 누가 생긴 건 아닌지, 나랑 연락을 안 하면서 내 연락을 기다리면서, 혹은 뭐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 보라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 계속 지금 궁금해하고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만약 염탐을 하실 수 있다면 염탐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가 가진 이제 보라님들은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너무 미련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보라님들은 나 없이 너무 잘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너무 욕심난다. 너무 질투난다. 걱정된다. 딴 사람한테 뺏길까봐. 이런 감정들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되신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보라님들은 이 상대방 분이 이 지금 연락 끊긴 상태에 대해서 막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혹은 뭐 인연이 닿으면 만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세요. 이 상황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빨리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결과적으로 아까 조언드린 대로 보라님들이 잘 지내고 있으면 잘 지낼수록,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마음이 더 애에 달아서 연락을 해오실 거다. 4개월 혹은 빠르면 4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라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초롱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초롱님들도 추가 카드 조금 더 뽑고 리딩 해드릴게요. 초롱님들 상대방 분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네, 연락이 오십니다. 네, 오시는 걸로 보여요. 초롱님들에 있어서는 제가 두 분의 관계 카드를 뽑은 건 아니지만, 제가, 초롱님들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해올까요? 라는 질문의 원인과 결과와 조언, 이런, 이제, 차례로 카드를 뽑았어요. 그런데, 두 분 관계는 삼각관계나 제3자가 놓여있는 관계를 무시하지 못한
푸는 지금 카드들이거든요. 두 분 사이에 뭔가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데 이게 항상 이제 리딩을 하다 보면 한 분씩은 이런 상황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삼각관계이거나 어떤 상황들, 현실적인 상황들. 예를 들면 지금 제 3자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 분은 이제 초록님들에게 만약에 다른 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연락을 못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 눈치를 보느라고. 본인 마음에 그게 상처시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초록님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고 싶지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연락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연락을 하게 되실 거다. 네, 결국은 연락을 하게 되실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상대방 분에게 어떤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네,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이 또 그것 때문에 연락을 못 해오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나에게 있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차마 연락을 하지 못한다. 진짜 마음에 지금 연락을 못하는 이 상황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힘들고 상처가 되지만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초록한테 어떻게 차마 연락을 할 수 있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연락을 먼저 해.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만약에 뭐 동료나 친구나 이런 공적인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 분은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사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 혹은 내가 어떻게 다른 마음으로 너한테 연락을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제3자나 뭐 공적인 관계, 친구, 동료, 뭐 정말 이런 주변적인, 그러니까 두 분 마음의 관계,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관계성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한 지금 그런 방해 요소들 때문에 좀 연락을 못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내가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상황만 아니면 연락을 할 텐데,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을 못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금 괴롭다. 네, 상대방 분 지금 연락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못 하고 있다. 연락을 차마 할 수가 없다. 차마 못한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과연 상대방이 연락을 해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 오실 거예요. 네. 결국은 이 생각에 꼬리를 잡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해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마음에서 사실 뭐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 관계의 끝을 낸다. 그러니까 같은 카드라도 상황에 따라 사실 달라요. 이 끝이라는 느낌이 두 분 관계 굉장히 좋았을 때 카드를 뽑았는데 끝이라는 카드가 나온다면 그건 정말 끝인 건데, 두 분 관계가 지금 연락을 기다리신다는 거는 연락이 안 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끝낸다, 종료시키고 연락을 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이 마음의 힘듦, 지금 내가 차마 연락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연락을 하고 싶지만 안 돼. 연락을 하고 싶지만 아니야. 못해. 내가 어떻게 차마 연락해. 막 이런 마음들로 계속 지금 기우뚱 이렇게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한 발 한 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이 마음들이 없어질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냉정해지려고 해도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초록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서 지금 정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계속 못할 것이냐? 아니다.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을 종료시킬 것이다. 라는 지금 카드가 나와 있어요. 마음이, 그런 거 다 상황들과 뭐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 그 모든 조건들과 현실적인 상황들과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혹은 다 내가 감싸고 내가 다 눈 감고 너를 품겠다라는 마음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이분의 마음에서. 그러면서 네,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사실 이분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마음이 아니면 이제 정말 그냥 한번 연락해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는 연락하기가 쉽지 않고 정말 내가 큰 다짐을 하게 되시는 어떤 시점에 난 그래도 초록한테 연락해야겠어. 지금 내가 연락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연락해야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시점이 오실 거다. 이 상황을 내가 다 끌어안고 가겠다. 혹은 이 상황을 내가 다 덮겠다. 혹은 내 이 상황을 다 이겨내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 초록님들을 위한 조언. 만약에 이분이 지금 차마 연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연락을 빨리 해오는 이제 상황으로 좀 이끄는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지금 두 분 다 약간 위축되어 있다? 물론 관계가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두 분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좀 힘이 없으시고 마음도 좀 여려지시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앞을 내다보시고 또 자신감을 갖고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다. 초록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시다. 사랑할 자격도 있으신 분이다. 혹시나 초록님들 중에서 내가 뭐 언제 이렇게 사랑이 술술 풀렸나? 뭐 내가 원한 대로 됐었나?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뭐 좋아하기가 쉽나? 나는 뭐 이렇지 뭐. 내 연애는 이렇지 뭐. 난 이 정도지 뭐.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좀 당당한 마음, 자신감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초록님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또 아마 그만큼 자격이 있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오히려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가벼운 상대고 쉬운 상대고 가볍게 여겨도 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연락이 쉬우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고 초록님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사랑을 하실 만한 존재시기 때문에 상대방 분도 그게 쉽게 이렇게 성급하게 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또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 보면 초록님들은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자신감을 찾고 또 이건 초록님의 탓이 아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좀 운명의 장난일 수도 있고 그쵸?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인 거지 초록님의 탓이 아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미래를 좀 내다보시고 연락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시나 반대로 상대방 분이 나에게 계속해서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갉아먹는 존재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는 연락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나를 성장시켜주고 또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켜줄 수 있는 상대방이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기다려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두 분 사이에 좀 현실적인 문제나 장애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좀 두 분이 이겨나야 되는 좀 고민이나 고난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이
초록님들을 성장시켜주고 상대방 분이 초록님을 위하시는 분이라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지만, 반면에 상대방 분 때문에 자꾸 초록님이 위축되고 작아지고 정말 내가 무가치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만약에 혹시나 그러신다면 저는 그 긍정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이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셨으면 좋겠다. 초록님들을 위한 방향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두 분 관계에 있어서는 감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노력만으로 되는 것들이 아닌 상황들이 있어서 충분히 상대방 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시면 기다리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좀 떨쳐버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두 분 관계에 있어서는 좀 복잡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서로에게 좀 상처가 되는 부분도 생기실 수 있고, 앞으로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 보이셔서, 만약에 상대방 분이 그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 반대의 선택도 저는 존중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이 그래도 좋은 분이다, 초록님들에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는 전제하에 언제쯤 연락이 오실지 시기를 볼게요. 상대방 분의 마음과 시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한 달 내로는 연락을 해오시기가 어려워요. 못해요, 이분은. 못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내로는 못한다.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소통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초록님들이 연락을 하셔도 상대방 분이 받기가 어렵다, 받아주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도 두 달쯤에는 한번 연락이 오시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느낌으로는 이분이 한 달 내로는 연락을 안 해오실 거고, 연락을 만약 초록님들이 하셔도 안 받아주실 확률이 높다.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못 받아준다. 못 받아주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달 때쯤 한번 연락을 해오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연락의 지속성이 사실 별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분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연락을 한번 해오셔도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을 조금 정체나 일시정지를 좀 시키시고,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문득 연락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한두 달 후에 또 문득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단기간 내로는 초록님들과 상대방 분의 그 관계에 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으시는 모습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연락을 이제 문득 하긴 하는데 이 연락의 깊이나 지속성이 좀 짧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님들 연락을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연락도 연락 나름이잖아요. 그 연락이 정말 뭐 두 분의 재회 혹은 두 분의 만남, 앞으로 뭐 미래 계획을 뭐 연관되는 그런 좀 그래도 조금 더 진실되고 지속성 있는 연락의 형태이길 바라는 마음은 있긴 한데, 네, 그렇게는 쉽지 않으실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분이 한 두 달이나, 네, 중간중간 연락을 해 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연락이 딱 어떤 확고한 연락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만약에 초록님들 중에서 나는 그냥 정말 점 하나라도 잘 지내냐라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그 문자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하신다면 그 만족에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네, 결과고요. 연락이 오실 거고, 만약에 초록님들 중에서 그런 연락 말고 정말 나랑 뭔가 이야기도 나누고 뭐 두 분 관계를 개선하기도 하고 이런 좀 더 깊이 있는 연락을 바란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좀 당분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쯤 초록님들한테 잘 지내? 뭐 해? 요즘 어떻게 지내? 요런 안부 정도는 물으실 수 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네요. 네, 초록님들 한 달 내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상대방 분이 가벼운 안부 전화, 안부 연락 정도는 조금 네, 중간중간 해오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초록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랑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카드 좀 더 뽑고요. 네, 상대방이 연락이 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님들 상대방 분 과연 연락을 해오실까요? 연락을 해오실까요? 연락을 해오실까요? 네, 제가 오늘 리딩하면서 만약 연락이 안 오실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 따로 제가 조언 카드를 뽑아드리겠다 했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노랑님들도 네, 지금 연락을 해 오시는 걸로 네, 보입니다. 두 분 관계가 여러 이제 관계성을 가지시는 뭐 그 각자의 그 관계가 다르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두 분이 깊은 관계로 가기 전에 좀 썸이나 애매한 관계에서 끊기신 분이 좀 많아 보이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썸이나 애매한 관계에서 두 분의 감정을 완전히 조금 하기 전에 네, 서로 감정을 확인하기 전에 끝나신 관계 인 분들도 보이고 또 만났다 헤어졌다를 좀 반복하시거나 그러니까 연락에 관해서라면 좀 연락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 좀 반복하고 있는 관계에 놓이신 분들 그러니까 뭔가 두 분 관계가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애매하고 아직은 서로에 대해서 좀 숨기는 부분이 있다 확신을 못 가지는 부분이 있다 좀 내 마음을 숨기거나 혹은 좀 속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까지 좀 들거든요. 상대방 분이 약간 좀 예민하고 약간 현실적인 부분에서 약간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이분이 상대방 분이
어떤 성향의 분들이 많으실 것 같냐면 조금 연하이시거나 좀 현실성이 부족하시거나 좀 예민하시거나 좀 철이 없거나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상대방 분이. 그러다 보니까 노랑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깊이 있고 좀 진중하게 나가지 못하고 뭔가 애매하게 끝나거나 연락도 좀 애매하게 주고받는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보이고요. 혹은 뭐 두 분이 정말 만났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정말 뭐 짧게 만나고 헤어지고 아니면 다시 만나고 이런 느낌들도 있고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깊이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아마 또 다시 연락해 오실 수 있다. 근데 이분에게 연락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아까 리딩에서는 뭐 차마 연락을 못하고 있고 막 고민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뭐 후폭풍 오고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노랑님 상대방 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그 연락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여러분이 존재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분 성향이 연락을 하다가도 끊을 수 있고 뭐 어느 날 문득 감정이 이렇게 오면 훅 연락을 해오실 것 같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막 고민해가지고 내가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뭐 10번 전화기를 잡았다 한 번 겨우 하고 이런 분은 아니시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날 문득 연락을 그냥 해오실 것 같다. 정말 노랑님들이 딱 이렇게 갑자기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난데없이 지금 연락이 이런 식으로 온다고? 라고 느끼실 정도로 정말 어느 날 문득 연락이 오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분 약간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관계가 약간 그런 흐름이세요. 네.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완전히 완성되기에는 아직은 두 분 다 약간 완성 단계에 가기에는 좀 관계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썸이나 애매한 관계가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이제 노랑님들을 완전히 좀 100% 두 분 관계에 있어서 노랑님을 100% 가졌다란 느낌은 안 들어요. 가졌던 적도 없을 수 있다. 약간 한 70%? 네, 정도 노랑님들과 관계가 되려다가 만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노랑님이 잡힐 것 같으면서 잡히지 않고 뭔가 될 것 같으면서 되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노랑님들과 가까워지면서 뭐 연락을 하게 되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약간의 갈등들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시도들? 약간 이런 느낌들에서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제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두 번이나 뜬 거 보면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나 두 분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시작 단계의 느낌이 있다. 만약에 두 분 관계가 굉장히 깊은 관계였어요. 저희 정말 둘이 깊은 연인 관계였어요. 라고 하신다면 아마 상대방 분의 이런 성향이나 마음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관계는 이미 많이 깊어져 있는데 상대방의 태도나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경우 네, 그런 경우 때문에 노랑님들이 좀 마음고생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아직은 썸이나 애매한 관계거나 아니면 상대방 분이 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 약간 시작하는 단계 시작하다가 두 분이 그냥 이렇게 멀어진 상황, 연락이 좀 끊긴 상황, 이런 상황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에게 연락을 다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어느 날 문득 연락을 해오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노랑님들을 위해서 조언을 이제 덧붙이자면, 노랑님들은 좀 마음을 조금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노랑님들을 좀 돌아보고 또 뭐 관계에 있어서 아니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그래도 이렇게 애매한 관계 썸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감정들이 나에게 좀 설렘을 주거나 잊지 못할 조금 새로운 신비감 이런 것들을 사실 서로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들 때문에 지금 만약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신중하게 여러분과 상대방과 관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휴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이 상황이 노랑님들에게 그렇게 나쁜 상황이냐? 만약에 연락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없이 두 분이 계속 뭔가 관계가 발전이 되고 진전이 되셨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단점도 눈에 띄었을 것 같고, 관계에 있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이 시간이 노랑님들은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를 좀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상대방 분이 좀 숨기는 것들이 있어요. 네, 어쩌면 만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뭐, 이런, 관계시라서 아직은 뭐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나를 좀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좀 좋은 모습만 어필한다든지, 뭐 아닌데 좋은 말들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좀 숨기고 있다든지, 약간 그러실 수 있죠. 더 잘 보이려고, 혹은 관계를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상대방 분이 살짝 좀 숨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이렇게 좀 가리고 숨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아마 아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이 시간이, 혹은 연락이 언제 올까 기다린 이 시간이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벌었다. 그래서 노랑님들한테 나쁜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이분과 만약에 뭐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셨거나 연락을 닿았다 연락이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반복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좀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안 해왔었던 적이 있었지. 혹은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던 적이 있었지. 그때는 어떻게 했었더라? 우리가 어떻게 됐었더라? 결국에 다시 만나고 다시 연락했는데 우리 결과가 또 어떻게 됐지? 뭐 이런 두 분 관계에 있어서 경험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노랑님들의 어떤 지금까지 연애 경험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지금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단호하고 엄격하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상대방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이끌어가지 마시고, 상대방의 뭐 행동, 연락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좀 노랑님들의 경험과 노련미 또 경험치들을 살려가지고 이 상황과 상대방 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상대방 분이 얼마나 진실되고 또 얼마나 나한테 솔직하고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랑님들 자신의 마음도 좀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기다릴 만한 사람인가? 네, 아까도 제가 좀 비슷한 조언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막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이 시간 동안 그래도 관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게 되네요. 상대방 분은 어느 날 문득 연락을 해오실 거거든요. 어느 날 문득 연락을 해오실지, 언제, 어느 날 문득 연락을 해오실지 보도록 할게요. 노랑님들 상대방 분
마음과 연락 오는 시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문득이 그렇죠? 이분은 뭐 연락을 조만간 해오실 수 있어요. 네, 조만간 해오실 수 있어요. 곧 태우실 것 같습니다. 소드에다가 네, 제가 이분이 연락이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연락이 오시는 느낌이에요. 조만간. 어쩜 노랑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느낌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랑님들을 정말 잊지 못해서 너무 좋아해서 너무 뭐 정말 그리워서 막 그래서 연락을 막 하오시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분에게 연락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네. 어쩌면 이분은 아직은 사랑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좀 있고 진실성에 있어서 살짝은 아직은 네.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전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깊이가 아직은 그렇게 깊지 않다, 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에게 연락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락보다는 좀 더 가벼운 형태이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어느 날 문득 정말 노랑님들에게 연락을 해오실 수 있다. 저는 뭐 두 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 연락이 오실 수도 있고 일주 안에 연락 오실 수도 있고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한 번쯤 연락이 오실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만약에 상대방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 또한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좀 가볍게 좀 받아주시고 관계도 만약에 정말 두 분이 연락이 계속 이어지신다면 너무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이 사람을 알아간다. 그냥 이 사람을 만나간다. 이 사람과 연락을 해간다라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만약에 노랑님들이 너무 상대방 분 제가 느끼는 상대방 분의 그 느낌과 너무 다르게 혼자 진지하게 노랑님들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막 올인해서 이렇게 하시면 네, 상대방 분과는 사실 조금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 확률도 높고 노랑님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벼운 만큼 상대방이 주는 만큼 좀 쉽게 가볍게 연락이 오시면 연락도 받고 또 쉽게 소통도 하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분은 연락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오실 것 같다. 만약 연락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좋은 에너지 드리면서 네 번째 마지막 노랑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